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2관 302호 김래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내신 대비 특강 다 왔는데, 일단 우리 길벗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수학은 약간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수학 문제 자체가 자기 학교 기출 문제가 사실은 잘 안 나와.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기출을 이제 다 확인해 보면, 보통 자기 학교에서 한 5년치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뭐 어떤 게 나오냐면,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는 그대로 나올 수 있어. 교과서 문제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뭐 숫자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어라고 하면 거의 100% 교과서 아니면 부교재 문제야. 그러니까 교과서도 없고 부교재도 없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경우는 드물다. 대신에 이게 약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 만들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학교 시험은 아닌데 옆에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진명여고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해에 대1고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공유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중간고사, 이 중간고사하고 이제 기말고사하고 여러분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자 여기잖아. 도형. 자 도형하고 또 뭐 집합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말 같은 경우에는 뭐 집합도 되고, 그렇지, 뭐 명제,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옵니다, 함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개 중에서 난이도를 따지자면 여기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 함수가 굉장히 까다로워. 함수는 굉장히 문제를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 너무 편해.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 풀기 너무 힘들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말고사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중간고사도 어렵게 나와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아. 자, 그래서 중간고사는 굉장히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중간고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안 봤던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분명히 봤던 문제 나올 겁니다. 물론 공부 안 하면 뭐 못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다 봤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유형을 좀 완벽히 좀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야. 아마 시험 쳐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처음 본다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봤던 문제고, 특히 중요한 거 모의고사 문제는 좀 외우셔야 돼. 풀이법을 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계산량을 줄일까? 계산량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계산량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 이제 문제 푸는 거 보면 막 무식하게 이만큼 푸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대부분 다 도형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도형 문제다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있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짧게 풀 수 있는데, 근데 무식하게 좌표 잡아갖고 막 풀면 진짜 막 한바탕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10분씩 걸려요. 그럼 시험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냥 뭐 무대뽀로 문제 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잘 나오는 문제, 그리고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풀이의 방향은 가능하면 좀 계산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잘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중선정리. 쌤이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하고 들어갈게. 자, 중선정리. 중선정리는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요. 자, 특히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 거의 100% 중선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자, 중선정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얘가 이제 A점이야. 자, 얘가 B점이야. 자, 얘가 이제 B점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중점, 자, M이라고 합시다. 자, M. 자, 이렇게 했을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2배의 중선이 뭐냐면 중점과 연결하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선이야, 중선. 오케이? 자, 그래서 중선 따위 나와야 되겠지. 자, 중선. 선분 NP제곱. 자, 그리고 얘와 얘는 길이가 같다. 다 중점이니까 선분 AM제곱. 자, 요게 중선정리입니다. 중선정리 굉장히 자주 나와요. 특히 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거의 무조건 100%입니다. 100%. 오케이? 자, 중선제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간단한 건데, 사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마3,5. 마3,5 하고, 그 다음에, 자, 3,10. 3, 하고, 3,13? 뭐 이렇게 합시다. 3,13. 자,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자, 얘가 이제, 요렇게 이제 빼면 얼마니? 빼면, 자, 정과 정사에 그릴 때, 자, 루트. 둘이 빼면 6의 제곱. 그렇지? 자, 둘이 빼면, 얘 얼마지? 8의 제곱. 물론 얘는 뭐 계산 뭐 갖다 하죠. 루트 100이니까 뭐 10이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 거리차가 6이지, 6. 자, 그럼 요 거리차가 8이란 말이야. 자, 8이면, 6과 8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2란 말이야, 2. 그치? 자, 2.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4지. 3과 4만으로 거리 구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나올 거야. 9, 16이니까 얼마야? 루트 25. 5지, 5. 거기에다가 좀 전에 곱했던 이 최대 공약수를 곱해주면 거리가 된다. 실제 이 방식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계산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방식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거리곱이라는 거 있는데, 이 거리곱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것도 이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거리곱. 자, 이게 뭐냐면, 자, y는, 자, 3x-5,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볼게. 자, 3x-5.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마 1이고, 자, 얘가 5란 말이야. 그치? 그럼 마 1과 5의 중점이 얼마냐? 2지, 2. 자, 얘가 2에서 최소값을 가지거든? 됐죠? 그럼 2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소값 구할 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잖아, 맞지?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얼마 나와요? 최소값이 2,3 곱하기, 마 3 곱하기 3이나. 그치? 요게 이제 최소값이지. 근데 거리곱이 뭐냐면, 되게 간단해. 거리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얘 개수가 우리 알고 있지? 지금 3이란 말이야. 자, 3인데, 굳이 이렇게 식을 적지 말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2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 좌표의, y좌표를 알고 싶어. 여기 좌표에다가 이 절편을 빼는 거야, 빼. 이 빼면 얼마냐? 3이지. 맞지? 여기 빼면 얼마야? 마 3이지. 그치? 그래서 3에다가 마 3 곱해갖고, 최고차 개수 곱해주면, 마이너스 27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 쌤이 다른 거 한번 샘플 보여줄게. 자, 얘 이런 얘야. 자, 여기가 자, 1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얘가 뭐, 5예요. 오케이? 자, 최고차 개수. 뭐, 사러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얘의 y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냐, 이게 최대값이. 이거 간단해. 얘가 1이고 얘가 5잖아. 그럼 중점 얼마야? 자, 3이지. 자,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최고차 개수 4지. 4에다가 거리곱, 3에다가 1을 빼. 얼마지? 2지. 자, 3에다가, 자, 5, 자, 다음. 자, 3에다가, 자, 5. 최고차 개수는 마사로 할게요. 음수니까. 자, 얘가, 자,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다가 5를 빼. 그럼 얼마지? 마2지. 얘네들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16 이런 거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량을 막 줄여야 돼.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계산량을 좀 줄여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이거 말고 도형의 성질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할게. 자, 1번 보자. 자, 1번. 자, 1번은, 자, 고1. 자, 대상. 자, 얘는, 자, 2등급. 자, 이상. 자, 학생을 대상으로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잘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점이 막 움직여. 점이 움직이는데, 그때 뭐 최소값 구하시오, 최대값 구하시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항상 이거야. 얘가 시간이 t만큼 흘렀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A점이, 자, 0,2였단 말이야. 그치? 자, B점이 5,3이에요. 근데 얘가 움직인대. 자, 어떻게 움직이냐? 자,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초 1만큼 그러잖아. 그 매초 1만큼이니까, 매초 1이면 T만큼 흐르면 뭐가 돼? 그치? T를 곱해주면 돼. T를 더해주면 됩니다. T를.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치? 라고 이야기했어요.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요 X좌표에다가 T를 더하란 소리야. 그럼 이게 T, 이거 되지. 자, 이런 식이란 거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이제 53이잖아, 맞지? 자, 53이니까, 자, 53인데, 이렇게 적겠어. Y축 방향으로 매초 2만큼 음의 방향으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가 Y좌표를 매초 2니까 2T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T를 움직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5,
3마 2t 음의 방향이니까. 그치? 자, 이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선분 AB는 자, 루트 하겠죠? x 좌표끼리 빼고 제곱이잖아. 자, t마 5제곱. 자, 더하기. 자, y 좌표끼리 좀 빼는 거야. 자, 2t마 1제곱.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개하시고. 전개하시면 t제곱, 4t제곱, 5t제곱.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t. 더하기 26.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근데 문제를 좀 잘 봐야 돼요. 문제 보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언제입니까? 시간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완전적으로 쓰면 되는 거야. 5로 묶어서 t-5분의 7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겠지. 오케이? 자, 근데 뭐라 적겠습니까? 언제 채소가 됩니까? 당연히 얘가 0 되는 순간이겠지. 자, 그래서 t는 5분의 7. 자, 5분의 7초 후에 얘가 채소값이 된다.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뭐냐면 무조건 시간이 t만큼 흘렀다라고 해서 뭐 1초에 매초 1만큼 그러면 t, 매초 3이라고 그러면 3t 요렇게 요것만 이제 주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얘는 출제율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다 냈다라고 보면 돼. 아주 높아요. 자, 그리고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출제해봤어. 자, 1번 문제. 자, 끝났어요. 자,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역시 고1 2등급 대상으로. 잘 나오는 문제지, 얘도. 자, 고1 2등급 대상입니다. 자, 뭐가 나와? 자, 루트 어쩌고저쩌고. 점과 점사의 거리예요. 눈치채야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 됐지? 자,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25. 자,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둘을 합쳐갖고 채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소. 그럼 뭐야? 거리 채소입니다. 거리 채소. 선문 두 개가 있는데 거리 채소를 대면 어떡하니? 일치선상이 있다. 그치? 배웠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야.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완전제곱 식이지.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아니야? 됐지?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이지. 자, 됐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어떤 놈이냐면 1,-2란 점하고 s, y란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맞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그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자, 얘가 자, 마3, 4랑 x, y 사이 거리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x, y를 p라고 할게. 자, p라고 하고 a를 1,y. 자, 그리고 b를 마3, 4. 그렇지? 자, 요렇게 이제 생각할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얘가 뭐냐면, 자, 이게, 선분 AP구나. 맞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선분 BP구나. 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럼 결국 이겁니다. A점이, 자, 절대는 잡혀볼게. 1,2고. 자, B점이, 자, A점이, 자, 뭐 여기다 줄까? A점이 자, 1,2고. 자, B점이 마,4야. 됐죠? 근데 P점이 아무 데나 있어. 자, 이거랑 합쳐갖고 채소 만들어주세요. 이 소리잖아. 그럼 언제 채소가 되니? 얘를 다이렉트로 쫙 연결하고 나서 이 붉은색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 P가 된다면 이때가 바로 채소다. 따라서 채소값은 얼마지? 선분 AB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하겠지. X 좌표끼리 빼 얼마지? 4죠. Y 좌표끼리 빼 얼마지? 자, 6이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최대공약수가 얼마야? 2지. 그럼 2 루트 해주시고, 2, 3, 4 더하기 9, 14. 자, 요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된다. 이 소리입니다. 야. 자, 그래서 2 루트 13. 자,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얘는, 자, 출제율.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속도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없을 거예요. 근데, 풀고 나서 다 이런 이야기 할 거야. 풀만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지? 근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계산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데 식으로 풀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출제율은 자, 3. 자, 그리고 난이도. 사실 뭐 너무 자주 나올 것 같지? 이 정도는 여러분 눈치챘을까요? 자, 3 정도 됩니다. 자주 나와요, 이거. 자, 다음 3번. 자, 3번은 자, 이렇게 딱 느낌 와야 돼. 얘가 이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특히 무게중심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 중선정리예요. 무게중심. 얘가 무게중심이 뭐냐면, 자, 이거 지금 기억해둬. 무게중심이라는 건 삼각형 있잖아. 중점하고 연결해. 이거 중선을 부르지. 자, 중점하고 연결합니다. 중선을 부르죠. 중점이랑 연결해. 중선을 불러.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하고 중선하고 궁합이 잘 맞아. 자, 그래서 무게중심하고 중선 정리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고. 요런 느낌.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지우개가 없는 게 많아, 이게. 자, 보셔라. 자, 삼각형 ABC가 있어. 삼각형 ABC. ABC. 자, 적당히 그림 그릴게. 자, 적당히 뭐 이렇게 뭐 그릴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자, 뭐 중선 있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됐지? 자, 얘가 A고. 자, 얘가 B고. 자, 얘가 C. 자, C 아니? 자, 그리고 자, 여기가 무게 중심이야.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뭐라 나와? 성분 AG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4입니다, 4. 이거 4요. 자, AG가 4고, 그 다음 BG가 2야. 그렇지? 이거 뭐 무게, 이렇게 나오면 100% 중선 정리야. 여기 얼마야? 자, 2루트 3이다. 어떻게 괜찮아?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자, 여기서, 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거야. 우리 무게 중심은 B가 어떻게 되지? 내분비가 2대 1이 되지. 그럼 여기가 2가 돼요. 크게 보지 마시고, 이 안에서 중선 정리를 보시라고. 자, 요 점을 M이라 부를게. M. 자, M이라 부르면, 자, BG 제곱. 자, 중선 정리 들어갑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CG 제곱. 2배의 GM 제곱. 더하기 BM 제곱. 이게 중선 정리야. 됐지? 자, 그럼 여기다 숫자 씹어도 볼게. 자, BG. 자, 4입니다. 자, 이거 제곱하면 12죠? 2G. 자, 그럼 이 양반 얼마야? 자, 얘도 2G. 자, 얘가 2니까 자, 4죠? 자, 그럼 얘도 얼마야? 얘도 4네.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4라는 게 나옵니다. 4니까 이 길이 얼마지? 2다. 사실 알고 보니까 정삼각형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지?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입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이 루트 3이에요. 맞지? 자, 근데 여기서 또 무식하게 이 삼각형을 막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안 돼. 중학교 성질입니다. 중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 중학교 이렇게 배웠다.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중선들을 이렇게 나누면 이 6개의 넓이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오케이? 이게 중학교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돼? 이 전체는 6루트 3이다. 정답 6루트 3입니다. 보통 이거 모르고 또 따도 이 길이를 막 구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이러면 비효율이 된다. 기억해둬요. 자, 중학교 성질이야. 자, 얘는, 자, 1등급 수준이지, 그치? 1등급 수준도 꼭 나옵니다. 사실, 특히, 목동권에는 여러 학교에서 시험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애들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럼 순진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래.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사실 정답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요거. 자, 기억해. 자, 얘 출제율. 이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 다음 난이도. 그치? 생각보다 높지? 자, 알면 쉬워요. 알면.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이런 게 짜증나. 이거 어떻게 풀지 알겠는데, 아마 해수지 한번 봐봐. 해수지 보면 한 바닥에 한 바닥. 이만큼이거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 만에 풀어야 되냐? 이거 오래 걸려도 2분 안에 풀어야 돼요.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량이 엄청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제 계산량을 줄일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야. 자, 4번 봅니다. 4번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자, 4번. 자, 얘는 고1 1등급 수준이죠.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게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실제 프린트에도 이게 되게 많더라고. 프린트도 되게 많고, 거의 아마 한 번씩 다 봤을 거야. 다 봤습니다. 아마 계산량이 무식한 것도 알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자, OA. 자, OA, 그 다음에 C.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뭐 이고요. 그 다음에 저 여기에 뭐 D점 있대. 자, 여기 뭐 B점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말이 어렵네.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나왔어. BCDF. BCDF가 어디냐면, 이거. 이 BCDF. 자, BCDF. 자, BCDF의 넓이는 사각형 OAEF보다 4만큼 작고, 여기다 4를 더하면, OAEF가 된다. 자, 이 이야기지, 이야기. 오케이? 자, 얘입니다.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막 무식하게, 막 여기 좌표 구하고, 여기 좌표, 사실 구하기도 힘들지. 자,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보셔야 돼?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얘 BCDF와 OAEF가 잘 보면,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DFE 있지. DFE를 포함시켜버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삼각형이 돼요. 오케이? 여기다가 얘한테도 DFE를 더하고 얘한테도 DFE를 더해. 요게 첫 번째 곱입니다. 일단 요걸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걸 쓰면 어떻게 돼? BCDF에다가 DFE를 더해버리니까 뭐가 돼? 삼각형이 돼요. 깔끔하게. 뭐 되니? BC가 돼. BC. 자, 그래서 얘가 BC다. 욕 같다. 자, BC입니다. BC. BC. 왜 이래? 자, OAEF. 자, 여기가 OAEF에다가 여기 이제 DEF. 요거 더할 때 뭐가 돼? 얘가 OAD가 되잖아. OAD. 맞지? OAD입니다. OAD. 얘 깔끔하잖아, 일단.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도 계산이 또 많아요. 아직 너무 많아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제 나왔어. 여기까지 나오면 일단 한 곱이 넘긴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조건 보니까, 자, 이 말이 짓겠어. 기울기가 나오네, 기울기. 자, 직선 OD가 있어, OD. 자, 직선 OD 기울기랑, 그 다음에 직선 C 기울기가 있어. 자, C 기울기입니다. 곱했더니 마구분이 7이래. 그렇지, 막 과간이죠, 맞지? 마구분이 7. 자,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잘 봐. 우리가, 자, 이 데모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잘 봐. 얘가 A다. 자, 얘가 B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A, B를 갖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않냐? 맞지? 이제 삼각형 넓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보여? 기울기가 보는 거지, 기울기.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입니다. 알겠지? 이 기본인 거예요. A분의 B가 뭐야? 기울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변 두 개만으로 얘네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 좀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할게. 자, 여기 선분 D, 여기 선분 B 있지, B. 여기 필요하니까. 왜냐면 삼각형 BC, 그치? 삼각 BC. 자, 이거 구하려면 이 길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선분 B 있지, 선분 B. 얘를 그냥 A라고 이제 부를게. 알겠지? 뭐 쓰기도 귀찮으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선분 D에 있지. 자, 얘를 그냥 B라고 부를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러면, 자, 봐요. 자, BC 들어갑니다, BC. 자, 얘가 4잖아. 4로 죽겠어, 여기. 자, 4고, 여기가 지금 A지. A니까 얼마야? 자, 이 넓이가, 2A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맞지? 2A. 오케이, 괜찮지? 자, 다음 OA입니다, OAD. 자, 이거야. 자, 얘가 4야, 4. 근데 쌤 여기를 이만큼 B라고 잡았어요. 그럼 여기는 넓이가 얼마지? 2B다. 괜찮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B는 A 플러스 2다. 자,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여기까지. 자, 다음, 자, 얘 볼게. 자, OD. 자, OD는 자, 이겁니다. 이 기울기야, 이 기울기. 가로분의 세로 아니야, 맞지? 이거 뭐야? 4분의 B네. 그치? 4분의 B인 거야, 이거. 4분의 B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C 갑니다, C. 자, 이거지, 이거. 자, 얘는 뭐야? 4분의 A인데, 기울기 방향이 음수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붙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4분의 A다. 요런 느낌. 마구분의 7이네. 됐죠?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AB로 깔끔하게 나오잖아. 그럼 AB 얼마야? 자, AB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9분의 16 곱하기 7이 되네요. 요렇게.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B는 A 플러스 2고 AB는 9분의 16 곱하기 7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A하고 B하고 이제 2 차이 나야 되니까 3, 3 드시고. 됐지? 8, 14 드시면 빈거 아니야? 맞지? 3분의 14에다 3분의 8 빼니까 6이잖아. 이제 3분의 6이니까 2. 저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가 나와? A가 3분의 8이구나. 자, B가 3분의 14구나. 이거 쌤이 그래서 일부러 안 곱한 거예요. 안 곱하고 곱하기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살짝 숫자만 띡띡띡띡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도 내신 문제 풀지. 자, 이런 거야. 자, A는 자 3분의 8, 자, B는 3분의 14까지 나오면 자, 이제 빈고입니다. 자, 됐어. 이제 뭐 구해? 지금 이제 구해야 될 게 F 좌표잖아. F 좌표 구하려면 우리가 직선 방향식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 방향식, 자, 얘 뭡니까?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분의 B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4분의 B니까 얼마입니까? Y는 6분의 7X네. 맞냐? 자, 이게 바로 OD 직선. 맞지? 오케이? 괜찮아?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자, 저 양반입니다. 이 양반. 자, 얘는, 자,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얼마야? 4분의 A라고 했잖아. 마사분의 A. 마사분의 A인데, 그럼 여기다가, 그치? 4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얘 좌표 얼마냐? 여기 0,5라 죽겠지? 문제 보니까 시점이 0,5라 죽겠어요. 자, 따라서 플러스 5. 이거 아니야? 자, 됐죠? 이거 열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6분의 7x. 생각보다 계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잘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막 무식하게 잡혀갖고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봐.
칠판 다 쳐도 못 풀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6분의 11x. 자, 얘가 5다. 자, 따라서 x는 얼마지? 11분의 30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자, y는 얼마지? 11분의 35다. 자, 따라서 저 f란 점은 11분의 30, 11분의 35다. 자, 따라서 정답 2번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좌표를 무식하게 보지 말고 이런 넓이와 길이의 관계, 괜히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넓이와 길이는 이겁니다. 가로, 세로와의 관계예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고 가로와 세로를 나누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면 문제입니다. 무식하게 푸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얘는 출제율이 자, 출제율이 자, 얘는 되게 높아요. 알겠지?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이거. 일단 이거 딱 나오잖아. 나오면 무조건 폭망이야.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직접.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량을 늘려갖고 시간을 잡아먹게 만드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한 연습을 하기를 바라요. 자, 다음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자, 5번. 자, 직선. 5번 문제 너무 좋은 것 같아. 5번 문제. 자, 직선. 자, 2k-1. 자, x 플러스 k-3. y. 자, 마이너스 5는 0. 됐지?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 꼭 나와, 이거. 그치? 맨날 뭐 몇 선 부분을 지나야 돼, 뭐 지나면 안 돼, 어쩌고저쩌고 뭐 맨날 나오잖아. 그치? 이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는 뭐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 고1 1등급 수준으로. 사실은 이거 뭐 맨날 보는 문제인데 왜 1등급이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약간의 함정. 그거 우리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할 거야. 정점. 맞지? 정점. 무조건 K로 묶으세요. 맨날 나오잖아. 그렇지? 모든 책이 똑같이 나옵니다. 2x 플러스 y. 자, 그건 뭐야? 마x, 마3y, 마5는 제로. 이거 아니야? 됐지? 자,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정점이 뭐야? 항등식이잖아.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야 되니까 K와 곱해진 놈이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2x 플러스 y가 제로인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마x, 마3y, 마5는 참 잘 오는 제로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 자, 얘가 이제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하면 되잖아. 마 2x, 마 6y, 마 10은 자, 제로. 자, 따라서 계산해 주면 자, 얘랑 더해 주니까 마 5y. 자, 그리고 자, 요거 이제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마 10이지, 맞지? 자, 요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마 10은 제로. 자, 따라서 y가 얼마입니까? 마 2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y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얼마입니까? 1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다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어떡하지? 자, 이런 거잖아. 1,마이니까 이점에 이제 잡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점이지. 여기를 막 지난 직선인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막 지난 직선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문제랑 상관없는데 뭐 여러분도 알 거야. 자, 얘는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 그렇지? 누굽니까?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배우고 있을 때, 맞지? 2x 플러스 y는 0 안 된다. 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1,마이 있잖아. 그치? 1,마이. 얘를 지나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3, 4분면이잖아. 그러니까 4분면 지난다 하고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게 뭐냐면, y절편이에요. y절편. 그래서 y절편 생각해야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y절편이 뭡니까? x가 0일 때의 값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해보면, 자, 얘 대입한다.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니? k-3y. 자, y는 5. 맞지? 이렇게. 여기 이제 x에 0 집어넣은 거야. x절편이니까. 이렇게 0 집어넣었어요. 맞지? 0 집어넣었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 잘 봐.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 내가 직선을 걷는데 3, 4분면을 안 지나려면 이 y절편이 양수거나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거기까지 한번 다 생각했을 거 맞지? 이 y절편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 k-3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딱. 맞지? 요 시점에서 미친 거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k-3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 왜 나누고 있냐고. 여기서 이제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봐봐. 이렇게 된다고. y는 k-3, 이거 오답입니다. k-3분의 5라고 하고 나서 어차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k는 3보다 크겠네? 라고 하면서
3번의 정답이라고 한다면 오답인 거예요. 알겠지?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오답이야. 일부러 이렇게 낸 거야, 일부러. 왜냐면 선생님들 기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수학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0으로 나누지 말 것. 이거야. 근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지 않은 것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많이 봤을 거야. 괜히 그 수학 선생님들이 귀찮은데 뭐 0일 때 0이 아닐 때 구분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일 수 있잖아. 첫 번째 K 빼기 3이 0이다. 그때가 K가 3일 때. 맞지? 이럴 수 있잖아. 맞지? 이럴 수 있지. K가 3.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K가 3이 아닐 수 있잖아. 이게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는 거야. 자, 됐지? 됐죠? 자, 그럼 K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럼 뭐가 되니? 0은 5. 이게 무슨 말이야? 0은 5. 모수냐는 뜻이에요. 모수. 그렇지? 말도 안 된다. 그럼 왜 말이 안 되냐? Y 절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Y 절편이 없다. 왜 Y 절편이 없겠니?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Y 절편이 없겠지. 이런 뜻이란 거야. 오케이? 안 만나잖아. Y 절편은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Y 절편 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K는 3도 바로 3, 4분면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놈이었던 거야. 그리고 K가 3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쿨하게 딱 나눠주시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은 불가능할 것이고 양수는 가능할 것이니까 K 빼기 3은 양수니까 K는 3보다 크다. 따라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합하면 정답 뭐야? K는 3보다 크나 같다. 정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함정 문제예요. 함정 문제. 그러니까 꼭 기억해도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무조건 0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봐봐.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은 선생님인 적이 없지만 선생님은 학생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대 선생님한테 한번 당해본 거야. 이렇게. 복수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이렇게 냅니다. 꼭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함정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다음에 6번 문제 갑시다. 6번 문제. 아, 최대값, 최소값. 좋네. 그치? 이런 것도 우리 되게 싫어하잖아. 항상 그런 것 같아. 뭔가 이제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뭔가 있어. 이럴 때 되게 짜증나요. 이게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자,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아, 자, 이 문제는 자, 5번 출제율 어마무시해요. 무조건 나오면 되겠지. 꼭 나올 거다. 꼭 나오고 사실 얘는 함정이 있어갖고 난이도가 좀 어렵다 봐야 돼. 그치? 함정 아닌데 그치? 우리가 알아서 그냥 넘어진 거지.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 자, 6번에 이제 얘는 자 1등급 대상, 고1 1등급 대상. 아, 이것도 또 오늘 잘 나오는 문제예요. 오늘 잘 나오는 문제. 자, 6번입니다. K가 자 2와 8 사이. 자, 2와 8 사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요. 방심하지 말고 계속 연습해갖고 시간을 줄여. 그렇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자, 실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Y는 자,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자, 됐지? 자, 얘의 그래프 위에 점 P와 자,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FK라고 하자. 자, 이거 뭐 맨날 나오는 문제지.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대요. 이 직선 이름이 Y는 EX-12K야. 그치? 자, 그때 우리가 했잖아. 언제 최소가 됩니까?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봐요. 여기서부터 요 직선 있지.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이게 평행선은 그치? 평행선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소의 발을 내리면 항상 이 거리가 똑같아요. 항상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평행선을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데 결국 얘가 P점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거리니까. 맞지? 자,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난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바로 접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접선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접선 구하자. 접선 구하면 되지 뭐. 자, 이 양반이야. 자, 접선. 자, 그럼 자, 이 양반이 자, Y는 얼마지? 자, 요거 그냥 이 일반형으로 자, 넘길게요. 자, 넘겨갖고 어차피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니까. 자, 2x-y-12k는 자, 0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직선은 평행하니까 2x-y 플러스 n이라 부를까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괜찮죠? 자,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스텝은 당연히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접선 방정식 n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겠다. 얘랑 연립하셔. 자,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kx 자, 마이너스 15는 2x 플러스 n이 될 거야. y는 2x 플러스 n이니까. 맞지?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다음에 이렇게 넘깁니다. 자,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 플러스 1x
자, 그리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됐죠? 여기까지 정리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 들어가시지. 자, 판별식. 자, 판별식 들어가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15 플러스 n.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자, 얘가 0이다. 됐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니? n은 막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6이다. 그치? 뭐, 이렇게 나옵니까? 됐지? 자, 여기까지 아마 계산했을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게, 자, 직선 사이 거리. 기억납니까? 직선 사이 거리.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뭘 보시냐면, x 개수하고 y 개수가 같은지를 봐야 돼. 만약 같지 않다 그러면 퇴행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나누어서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같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같지 않으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같게 만드는 거, 뭐 나눠서 같게 만들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얘가 얼마야? 자, 루트, 제곱, 4, 1. 자, 됐지? 똑같아요. 정과 진 사이 거리랑. 다음 절대값 대신 뭐가 다르냐면, 상수항을 뺀다. 이게 좀 다르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얘 계산해 주시면, 자, n 플러스 12k.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괜찮아요? 상수 뺀 거야. n에다가 마 12k를 뺐어요. n 플러스 12k. 오케이, 괜찮겠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얼마 나오니? 루트 5분의 1. 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러면 n이 이 양반이니까, 자, 대입할게. 마 k 제곱 플러스 10k, 자, 마이너스 16이다. 됐지? 자, 얘가 됩니다. 괜찮아? 됐지? 자, 얘가 됩니다. 자, 얘. 자, 근데 사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인데,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위로 불러? 맞지? 자, 근데 얘가 해가 2하고 8이야. 맞지? 2하고 8. 자, 그러면 저기 보니까 K가 2부터 8까지만 보래. 그럼 여기만 보라는 소리거든? 여기만 봤더니 얘가 양수인 거예요. 양수니까 절대값 없애야 되는 거잖아. 절대값 없애버린 겁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뭐냐? 이 양반 이름을 얘가 이제 다시 이름을 주는 거야. 네이밍을 준 거야, 네이밍. 이름을 FK다. 이렇게 딱 이름을 준 거야. 오케이? 이 양반이 FK래. 이 양반의 최대값,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온 거야. 이제 첫 번째 문제 끝났고, 여기서 최대값 구하시오는 뜻이야, 이제. 그러면 이거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면 되잖아. 우리 어떻게 하는 거니? 2와 8의 정중간을 잡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또 완전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럼 얘가 얼마니? 저 5잖아. 5죠. 다음 거리고, 루트 5분의 1. 5에다가 2를 빼. 3. 8에다가, 5에다가 8을 빼. 자, 얘가 마3. 자, 이렇게 나오겠다. 자, 됐죠? 최고차 개수는 마루트 5분의 1이었지?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루트 5분의 9가 나온다. 5분의 9 루트 5가 정답이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데서 시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또 보면 또 막 신나게 뭐 안전적으로 시켜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또 20분, 30분 날아가잖아.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출제율은 이게 굉장히 높지? 아주 높아요. 나올 거다. 자, 4, 5. 자, 이거. 다음 난이도. 보이니? 안 보여?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 쌤, 최대한 칠판에 붙을게. 그 쌤이 약간 슬림한 타입인데. 자. 그래도 대충 뭐 보이지, 맞지? 안 보여. 자, 보여줘. 자, 다음 7번 갈게요, 7번. 자, 7번. 자, 자, 7번. 자, 7번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2점 쭉쭉쭉하게 나왔죠. 요것도 역시, 모의고사 문제고, 또 자주 내신에 나오는 문제라고 갖고, 선생님이 좀 소개하는 거야. 자, 좌표평면 위에 2점. 자, 2,0, 자, 0,6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도형 문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실제 시험 많이 나와요. 자, 2,0, 자, 0,6.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선분, 여기 AB예요. AB. AB를 3등분 하시래. 그치, 3등분. 자, 이거 뭐, 4분점 했어요, 3등분. 자, 3등분 했으니까 이 좌표 얼마가 되니? 되게 간단하다, 있지? 3등분이니까, X좌표 3등분 하면 돼. 얘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2니까, X좌표가 얘가 3분의 2고, 얘는 3분의 4겠지, 뭐. 그렇지 않겠니? 맞지? 그냥 Y좌표입니다. 걔는 뭐, 내분조 공식 쓰지 말아요.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요거 3등분 하면 되잖아. 6을 3등분 하니까 2 아닙니까? 그럼 얘가 뭐야? 4,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점 잡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니?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할 거야. 얘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L이라는 직선을 하는데, L이라는 직선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렇지? 자, 그리고 3등분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렇지? 3등분점을 지나야지, 일단 넓이가 직선 두 개를 그어갖고, 1대 1대 1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3등분점을 요렇게 긋습니다. 요렇게. 여기 이제 L 직선이에요. L 직선. 됐지? 이렇게 되면 넓이가 어떻게 돼?
SES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딱 있는데 얘를 딱 이렇게 나누잖아. 나누면 이것의 넓이 B와 이것의 길이 B가 똑같겠지. 왜냐면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가 1대 2잖아. 따라서 넓이도 SES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됐죠? 자, 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이라는 직선은 이제 어떤 놈이 있냐. 얘가 여기를 또 지난대.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얘를 한 번 더 이등분을 해줘야지 SSS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 1,0. 이러면 되겠네. 요거. 요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나눠져 갖고 SSS. 자, 이렇게. 3등분. 요걸 이야기한 거야. 자, 근데 이때 이 직선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네. 맞지? 자, 얼마입니까? 1마 3분의 2. 자, 그 다음에 0마 4. 자, 얘죠. 자, 따라서 자, 얘는 마 12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기울기 마 12.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하나 더 그릴게, 하나 더. 이거 말고 또 있어.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챘을 거야. 야, 얘를 지나서 될 거면 얘를 지나서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잠깐만, 똑같이 한 번 더. 카피하시고. 자, 됐지? 여기 이제 3등분점. 자, 됐죠? 자, 여기 5점에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L을 걸게.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L을 긋겠습니다. 괜찮지? 자,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4,2라 그랬어? 잠깐만, 어떻게 돼요? SES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M이라는 직선이 어떤 놈이냐면 또 이 점을 지나야 된대. 이 점을 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반띵이 되니까 어떻게 돼? 반띵이 되니까 절반. 얘 6이거든요. 여기 0,3이네. 여기를 쓱 지나버리면 이 양반이 반띵되면서 SSS 3등분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럼 자, 여기서 3분의 4마 0. 그리고 자, 얼마지? 자, 2마 3.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얼마죠? 마 4분의 3. 자, 이렇게 됩니까? 자, 됐지? 자, 문제는 뭡니까? 모두 곱하시오.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래. 자, 그 정답은 9. 자, 9가 정답입니다. 자, 얘는 출제율이 역시 아주 높아요. 그래서 출제율이 높고, 무엇보다 여기는 좀 외워요. 알겠지? 자, 출제율을 조금 외우시라. 좀 외워두면 뭐 생각보다 금방 하겠지, 맞지? 금방 할 겁니다. 출제율. 자, 출제율이 자주 나오고요. 4, 5, 3 난이도.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왜냐면 이 문제를 외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 멀쩡한 놈을 갑자기 뭐 4등분을 하시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니? 뭐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 그렇지? 뭐 그런 거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원점 지난 직선이니까 긋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얘가 이제 S, 이 4등분이면 S, 그럼 얘가 이제 3S 이렇게 되니까 3S를 다시 두 점으로 띡띡 나누면 띡띡 해버리면 SSS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뭐 예를 든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기 바라요. 자, 일단 8번 갑시다. 자, 8번. 자, 8번. 자, 8번. 쌤, 쟤는 최대한 벽에 붙어갖고. 자, 8번. 자, 얘는 이제 고1, 1등급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봐요. 자, 지금 보니까, 야, 딱 봐도 평행이라고 적혀있다, 맞지? 딱 봐도. 뭐 적혔습니다, 그치? 그림 보니까 적혔네요. 그럼 이게 눈치채야지. 아, 이거 그거구나. 그치? 뭐 평행 나오면 거의 웬만하면 닮음이야, 닮음. 오케이? 자, 얘가 이제 A, 그 다음에 이제 P, C, 자, 얘, 자, 그리고 자, D, C,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 자, 이렇게 적혔어요. 자,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점 좌표가 0,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점의 좌표. 자, B점의 좌표가, 마콤마 마시비. 마콤마 마시비. 자, 그럼 C점의 좌표가 이제 4,3. 자, 이렇게. 자, 봐요. 이제 얘가 문제가 지금 보니까, 야, 넓이 구하시오. 이거거든, 넓이. 근데 넓이에서, 여러분들 알 겁니다. 원래 넓이는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선 마이너스 구해갖고, 점과 지선 사이 거리 구해갖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갖고, 곱해갖고, 어찌저찌고 막 그런 거잖아. 맞지? 원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면 날 새요. 객관식인데 그렇게 왜 하니?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 여러분들 사선에
사선인지 뭔지 그 좀 막 쓰잖아. 그치? 그런 것보다는 자, 이걸 추천합니다. 뭐냐면 자, 잘 봐요. 이런 형태가 되게 잘 나오거든. 0,0, A, B, C, D 이런 형태. 자, 요렇게 좌표를 가진 삼각형의 넓이는 외우기도 쉬워.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 길이 곱해. AD. 안쪽 길이 곱해요. BC. 빼. 2분의 1. 절대값. 요게 바로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쓰면 굉장히 깔끔하게 풀려요. 그렇지? 괜히 막 여기 막 써갖고 막 00 쓰고 막 AB 써갖고 CD 쓰고 막 여기 00 써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지? 사실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요런 패턴이라는 걸 기억해도 자, 그래서 묻지는 않았지만 ABC 넓이 구해볼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느낌이 딱 보이잖아. 쟤 왠지 구하러 갈 것 같아. 마5, 마12, 자, 4, 마3.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곱해. 얼마니? 15. 맞지? 15지, 15. 그렇지? 자, 얘랑 곱해. 얼마지? 마48. 어찌라고? 빼라고. 됐죠? 자, 그리고 절대값. 2로 나눠. 자, 이게 바로 넓이입니다. 자, 이게 2분의 63이야. 이게 제 넓이야. 2분의 63. 어떻게 괜찮죠? 자, 얘가 될 거야. 지금 쌤이 뭘 구했냐면 삼각형 ABC 넓이 구한 거야. 2분의 63. 자, 괜찮지?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 이제 닮으면 써야지. 자, 우리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도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같다라고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 0,0, 4, 마3이니까 여기는 5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도 5겠지. 같다고 했으니까. 맞지? 5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0,0이고 얘가 5,10이니까 루트 25 더하기 144니까 루트 169, 13이잖아. 맞지? 오케이? 랩하는 것 같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13이니까 여기 얼마야? 8이다. 이렇게 넘어가겠네. 오케이, 괜찮아요? 됐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야, 우리 이거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이런 거. 이게 평행하잖아. 이 평행하면 B가 닮음. 얘가 A 대 B면 얘도 A 대 B다. 뭐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오케이? 알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얘가 평행하단 말이야. 평행하니까 느낌 와야지. 얘가 8대 5면 너도 8대 5구나. 맞지? 이 느낌. 괜찮지? 오케이? 뭐 당연한 겁니다. 평행하니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이거 구하래. ACP. 맞지? ACP. ACP의 넓이를 A라 하자. 이렇게 시켰단 말이야. 그럼 ACP는 어떤 놈이냐면 이것의 넓이는 자, 이 넓이지.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높이를, 이거 좀 높여줄까? 자, 우리에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봐요. 여기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좀 높여놓으면. 자, 여기 이제 A, 그 다음에 C, P, 여기 구하세요. 이거고, 얘가 쌤이 혹시나 싶어서 2분의 63이라고 넓이를 구해놓은 상태야. 근데 BC하고, 그 다음에 CP하고 얘가 8대 3이다. 라고 적혀있잖아.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넓이가 얘가, 그치? 5이 5. 8대 5였죠. 8분의 5배가 되는 겁니다. 맞지? 제가 정답은 S는 2분의 63. 기준으로 8분의 5배다. 이렇게 넘어가겠네. 오케이. 잠깐 얼마야? 16분의 315다. 이게 A다. 근데 16A 물어봤잖아. 315다. 이렇게. 오케이? 계산해 쓰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점수를 좀 많이 따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때는 상당히 난해할 거예요. 기말고사 때 아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애가 함수입니다. 함수가 너무 재밌어요. 출제자가 재밌어. 그래서 이제 푸는 사람은 짜증나. 출제자가 재밌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 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무난하게 대신 계산 더럽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계산 연습 좀 많이 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출제율이 4, 5. 그 다음 난이도 5. 이쯤 돼. 그치. 요런 느낌. 사실 어려워요. 이거 해보면, 아리까리 합니다. 아리까리.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9번. 9번. 9번 문제. 그치? 9번 문제도 이거 뭐 그냥, 이것도 닮음이죠, 닮음. 자, 닮음입니다, 닮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야 돼. 많이 익숙해졌는데, 막 계산량이 막 무지막지해. 그럼 막 생각해보라고, 이거. 실전에서 이걸 시험 나오면, 내가 이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한 5분, 6분 걸려. 그럼 실전에서 그거 나오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5분, 6분 풀어갖고 어쩌라고. 그렇잖아. 그 생각해야 돼. 근데 버리기 싫다고 생각하면 계산량을 줄입니다. 무조건. 알겠지? 연습을 통해서 또는 풀이법을 좀 바꿔요. 풀이법이 잘못된 거야. 설마 선생님이 못 풀게 문제 내겠냐. 지가 못 푼 거지.
오, 좀 오히려 잘 그려갖고 놀랬네. 자, 잘 그렸지, 생각보다.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냥 여기에, 여기 선 있나? 자, 여기가, D, 얘가 P, 자, 그리고 자, 얘가 E, 자, 잘 그린 거 아니구나. 자, F 프라임, 착했네. 자, 여기가 이제 O, 자, 얘가 이제 F. 자, 1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지? 나름.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좀 마음의 눈이 조금 피할 것 같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원하는 게, 여기 보냐? 요 직선이지, 이 직선. 자,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거야. 이 직선 방정식 구하세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직선 방정식이 어떤 놈이냐면, 얘를 접어서 이렇게 낸 거거든, 접어서. 오케이? 접어서 냈어요. 자, 접어서 내면, 자, 이 양반이 이제 그 유명하신 수직 이등분선이야,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이동한 요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하잖아, 이렇게. 이게 쭉 연결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하신 수직 이등분선인 거야. 그렇지? 그럼 수직 이등분선인데, 수직 이등분선은 좌표 두 개만 알면 되거든? 내가 이거 0,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만 알면 클리어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하자가 내 목표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자, 일단 이 10이라는 정보 좀 이용해야 되겠네. 여기 10이에요, 10. 요 10입니다. 10이고, 얘가 보니까 정사각형이 24짜리예요. 24짜리인데, 여기 1대2라 그랬거든? 그럼 여기 이제 8이라는 소리, 8. 여기 8입니다, 8. 오케이? 자, 8. 그럼 이렇게 이게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선. 선을 그으면, 자, 얘가 8이에요, 8. 그럼 얘는 피타추 쓰면 18, 6이 되네, 맞지? 자, 얘가 6대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요 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오케이? 자, 얘가 되면서 또 닮음 이렇게 나오는 거야. 90도잖아. 맞지? 닮음. 요거 닮음인가 있지? 닮음입니다, 닮음. 자, 됐죠? 자, 닮음인데, 자, 그럼 어떻게 닮음입니까? 18, 6이니까 5, 4, 3이잖아. 맞지? 5, 4, 3이니까 얘가 5K, 3K, 4K네. 이렇게 자꾸 시작하는 거야. 맞지? 말 되잖아. 5K, 3K, 4K.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 이 양반이랑 같습니다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5K면 이 양반도 5K인 거야. 맞지? 그럼 이게 다 합치면 얼마야? 8K네, 8K. 됐지? 8K가 23이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땡큐지. 그럼 K 얼마야? 정수네, 3임. 됐지? 자, 그래서 K가 3입니다. 자, K가 3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10인 거예요. 난 처음부터 이 O'을 원했거든. 이 O'의 좌표가 얼마냐? 얘가 12,24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 괜찮지? 여기 길이가 24예요, 24. 오케이. 자, 그래서 12,24다. 자, 그럼 여기는 중점이 아니야, 중점. 중점 얼마지? 6,1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 기울기 얼마야? 2. 그럼 이 기울기 얼마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둘이 곱해서 무조건 마일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6,12 지나야지. x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5가 나오는 거고, 이 양반이랑 합치래. 합치면 얼마죠? 2분의 29가 정답. 자, 그 정답이 2분의 29입니다. 자, 출제율. 생각보다 간단하지?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추천하는 풀이법. 이거 B 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8, 6, 5, 4, 3, 5K, 4K, 3K. K를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깔끔하게 풀립니다. 자, 얘는 출제율이 높다. 자, 높고, 난이도가, 근데 사실 해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10번이네. 어떻게 했냐? 망했다, 야. 자.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뒤쪽이 좀 쉬워요, 뒤쪽이. 이럴 줄 알고 좀 뒤에 좀 쉬운 거 좀 많이 냈지. 자, 10번 갑니다, 10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되게 막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요걸 좀 여러분 좀 익히면, 뭐 중간고사는 거의 뭐 개꿀이에요, 개꿀.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10번이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요런 걸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봤더니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숫자를 좀 바꿔서 내긴 했지만, 거의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가 다 45도더라고. 여기가. 거의 모든 학교. 여기 45도 학교가 아닌 학교를 본 적이 없는데, 뭐 선생님이 챌린지 할 수도 있지. 갑자기 막, 열정이 붙어갖고 난 60도를 할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로 45도였다.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봐봐요. 자, 선분 AB. 자, AB. 자, 그 다음에 여기 C 있습니다. C 있는데, 얘가 뭐라 적혀냐면, 이게 3루트야. 3루트. 자, 그리고, 자, BC가 4입니다. 4. 오케이. 4. CA가 루트 10이다. 오케이. 루트 10.
자, 그냥 미친 척하고 45도라고 한번 생각해봐야겠지. 오케이? 왜냐면, 뭐, 통계야, 통계. 알겠지? 통계. 얘가 3루틴인데 수선해봐 등 내렸어. 내렸더니 뭐가 됩니까? 수직, 이게 직각 2등분 삼각형이야. 직각 2등분 삼각형. 3루틴이니까 이거 얼마죠? 3. 3. 맞지? 그럼 아까 사람에서 1. 3, 1. 피카츄, 루트 10. 맞지? 빙고지. 그러니까 얘가 맞다고. 오케이?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오케이? 야,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지. 좌표 잡아보고 언제 풀 거야, 지금. 못 풀어,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지? 여기까지는. 자, 눈치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해. 막 이렇게 대칭시키고 쭉 하시겠지. 그럼 여기서, 자, 이런 느낌일 거야, 이런 느낌. 자, 여기가 이제 B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C. 그 다음에 여기 A. 자,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뭐 F가 있다, F. 자, F 합시다. 자, 여기 BF가 있는데, BF 길이를 그냥 쌤이 그냥 H를 볼게, H. 그냥 H를 풀게, H. 자, H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이 막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술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부르고, 여기 각도를 베타라고 부를게. 자, 그치? 그리고 나서, 얘를 대칭을 시킵니다, 대칭.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를 F'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합동이니까, 여기도 이제 알파. 이렇게 되겠다, 맞지? 알파.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요렇게 수직 이동 문선에 되게 대칭시킵니다. 자, 대칭시키고, 자, 요렇게 선을 걸어서, 자, 얘를 F 더블 프라임. 자, 이렇게 부를게요. 자, 베타. 자, 이렇게. 자, 됐지? 요렇게.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다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라 적혔냐면, 자, 얘가, D2라고 적혔네, D. 근데 우리 얘기를 알 거야. 이 삼각형 둘레 길이 최소값 구하라 그러는데, 이거 절대 못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하려면 무조건 일치선을 딱 펼쳐야 되거든. 펼쳐야 되잖아, 그치? 펼치기 위해서 대칭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눈치챘을 거야. 얘랑 합동이니까 DF랑 DF'이랑 길이가 같다. 맞지? 맞지? 인정하지, 맞지? 그럼 마찬가지야. 야, 여기 EF랑 EF'이랑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문제를 바꿔버리는 거야. 얘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FD, 그러니까 이 둘레 길이니까. FD에다가 DE에다가 그 다음에 이 F를 구하시오. 이렇게 다 더하시오. 이거였는데 내가 문제를 바꿔버렸어요. FD 대신에 F'D를 쓰시고. 맞지? D는 그냥 그대로 갈게. 자, 다음에 EF 대신에 EF'을 이렇게 이제 쌤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괜찮지? 맞지? 자, 요런 느낌. 자,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구합니까? F'부터 F'까지 다이렉트로 선을 쫙 그리면 돼. 맞지? 그리고 나서 네가 D야, 너가 E야. 이렇게 적어주면 땡큐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자, 이것의 최소값이 F'D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지. 괜찮지? F'D. 자, 근데 F'D. 자, 이 양반이, F'D네. F'D이지. 자, 이 양반 봐봐요. 그럼 이 양반. 오케이? 이 양반. 자, 이 양반이 이제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아까 쌤이, 봐봐. 요 길이를 H로 불렀잖아. 이게 또 H가 되는 거예요. 맞지? 이 길이가 H니까 요 길이도 H입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요 각도가 45도라고 했어, 쌤이. 알파랑 베타랑 합쳐갖고 45도였거든? 그러면 얘가 몇 도냐? 90도인 거야, 90도. 맞지?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90도냐? 90도. 그럼 이게 직각 이렇게 되는 거야, 직각. 그럼 얘가 얼마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양반은 루트 2H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H만 구하면 땡큐예요. 오케이? 자, 그럼 H는 언제 구하냐? H 이거잖아.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H인데 걔가 가장 짧은 순간이 결국엔 정답일 거냐? 최소가 돼야 되니까. 맞지? 그 언제입니까? 수선의 발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됐죠? 자, 이 삼각형 넓이 얼마입니까? 밑변 4, 높이 3이니까 넓이는 처음부터 6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다음 2분의 1. 수선의 발이 곧 높인 거야. H 곱하기 루트 10. 얘네. 그럼 H는 얼마입니까? 루트 10분의 12인 거예요. 맞지? H가 루트 10분의 12니까 그럼 루트 2를 곱해주면 약분 되겠네? 루트 5분의 12가 되는 거야. 그럼 정답 얼마입니까? 5분의 12 루트 5가 정답이다. 맞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간단하게 자 요렇게 약간 도형적인 성질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요거 야매 아닙니다. 통계예요, 통계. 굉장히 높은 확률로 45도라. 일단 믿고 한번 해봐. 오케이? 45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60도로 해봐. 뭔가 있겠지, 설마. 특수각이야, 특수각. 오케이? 자, 뭐 이렇게 장사하는 것 같다. 야, 출제율. 자, 출제율입니다. 높다. 그냥 높다. 엄청 높다. 이제 출제율 높다. 난이도. 매우 어렵다. 어렵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이렇게 푸니까 하지, 이거 좌표로 풀면 10분 넘게 걸려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갈게요, 11번. 자, 11번. 생각보다 문제들이 그렇게 막, 그렇지, 막, 거지 같지 않죠, 맞지? 12번 생각보다 괜찮아. 자, 점, 마삼, 0. 자, 12번. 자, 점, 마삼, 0. 자, 이 문제도, 역시 고1, 1등급 난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험 좀 잘 나오더라고. 1등급 난이도입니다. 1등급 이상, 그치? 근데 해보면 해. 그치? 해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1등급만 풀어라 라고 냈겠지만, 알면 다 푸는 거지, 뭐. 그치? 알면 6등급도 푸는 거죠, 그치? 6등급도. 5등급이 끝이지만, 다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점 마사, 0과 중심이 C인, 오케이, 중심이 C. 느낌 왔네. 자, 중심이 C. 자, 그러면 표준형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잖아. 만들어 볼게, 그냥. x-2의 제곱, y 제곱은 4다. 됐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느낌 딱 오지? 느낌. 자, 이렇게 무슨 느낌 올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올 거야. 이렇게. 맞지? 여기 중심이 이제 2,0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뭐가 적히면 A가 마스, 0이야. 그럼 여기 있죠. 여기. 한 20 있겠다.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맨날 나오는 거야. 뭐, 넓이 구하니, 뭐, 높이가 어쩌고저쩌고, 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양반을 밑변으로 하시고, 원위에 한 점을 잡아갖고, 넓이를 구하는데, 걔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넓이 얼마냐? 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H 잡을게. H 잡으면,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입니다. 따라서 3H입니다. 3H. 됐지? 자, 3H가 뭐야? 자연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3H가 자연수. 그렇지. 3H가 자연수죠. 자, 따라서 H는 어떤 놈이지? 3분의 자연수야. 3분의 자연수. 그러니까 H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3분의 4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꼭 기억해도 H는 3분의 자연수구나.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거야. 얘가 가장 높이가 길 때가 언제니? 반지름이거든. 2잖아, 2. 반지름 2니까. 맞지?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길 때가 2인 거예요. 2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높이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냐? 3분의 1일 때, 3분의 2일 때, 3분의 3일 때, 3분의 4일 때, 3분의 5일 때, 3분의 6에서 끝. 이렇게. 여기 높이 다 온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거야. 얘가 높이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이게 3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자, 이때가, 자, 얘가 높이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점을 잡아갖고, 넓이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 넓이 얼마야? 사실 필요는 없지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높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딱 1이네. 이때가 넓이가 1인 거야. 근데 여기만 있겠냐? 여기도 있지. 그렇죠? 여기도 있죠?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됐지? 이렇게 있겠다. 좌우 대칭으로 있겠네. 자, 그럼 뭐야? 3분의 2일 때도 대칭, 3분의 3일 때도 대칭, 3분의 4일 때도 대칭, 3분의 5일 때도 대칭이겠지. 양쪽에 두 개씩 있는 거야. 맞지? 자, 근데 3분의 6, 즉 2일 때는 한 개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계속 몇 개 되니? 둘 해서 총 11개 됩니다. 맞지? 11개. 자, 그래서 위쪽에 11개인데, 여기서 또 막 흥분하면 안 돼. 이게 되면 대칭입니다. 밑에도 되는 거예요. 위에서 11개면 밑으로도 11개겠지. 오케이? 그 정답 얼마입니까? 11 곱하기 2. 22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가끔 있잖아. 자연수가 되게 만드는 점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막 갑자기 막 문제 자기가 재해석해갖고 그럼 넓이 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넓이 종류들 막 구하고 그러면 안 돼.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유력합니다.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나오는 문제.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출제율 자, 출제율 쌤 목소리가 사실 좀 더 고운데 지금 목이 쉬어갖고 간결해요. 자, 출제율이 4고 난이도 5입니다. 난이도 실제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자, 자 12번에서는 그냥 말만 이렇게 말려. 12번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 뭐야? 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원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원 안 됩니다. 그 소리야. 알겠지? 끝! 자, 정답 4번입니다. 요거 알면 다 끝이에요. 오케이? 자, 됐고. 자, 다음에, 자, 13번. 자, 13번도.
간단하게. 왜냐면 우리 또 약간 시간 관계상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 집에 가야 되니까. 맞지? 자, 자, 오케이.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접었어. 그렇지, 이제. 자, 원을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접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접었어. 자, 접었을 때, 그때, 자, 얘네들 이 직선 있죠, 직선. 이 직선 반열식이 이제 누굽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자, 누군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가, 자, 좌표가, 자, 얘가 0,0이지. 반지름 3입니다. 반지름 3. 자, 그리고 여기 뭐라 적혔냐면, 이 점이 1대2 내분점이래. 얘가 6인데 1대2 내분점이면 얘는 뭐, 당연히 마일 콤마 0이겠네? 그건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자,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자, 이거야, 이거. X축에 원이 접하잖아. 원래 접선은 무조건 접선에다가 접점 잡고 중심 연결하면 무조건 수직이거든? 그치?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축에 접하는 순간, 여기에서 수직선을 쫙 올리면 누구랑 만나죠? 원의 중심이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과 만난다. 얘를 쭉 연장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연장하면, 연장하면 결국 원의 중심이, 뭐, 인데 있겠죠, 그치? 인데 있습니다. 자, 근데 그 X좌표가 마일이다, 이거지. Y좌표 얼마예요? 당연히 반지름 3이니까 3만큼 위로 올라갔지. 마일 콤마 3이다. 어떻게 괜찮아? 자, 됐죠? 마일 콤마 3. 자,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뭐가 나왔어? 자, 이거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구해? 수직 이등분사냐. 이게 수직 이등분사냐고. 왜냐면, 반지름이 길이가 같을 때는, 그치? 이 공통현을 부르죠. 공통현은 중심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마일 콤마 3이랑 0,3이랑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0,0이지. 0,0이랑 마일 콤마 3이랑 이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이 직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뭐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넘어갈게요. 간단히 멘트만. 자, 14번은 간단한 평행 이동이니까 요건 뭐 여러분들 하세요. 정답은 4번이다. 4. 정답은 4니까 자, 요건 이제 넘어가시고 다음에 15번. 자, 도형의 이동. 요거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 근데 이게 막 문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막 아리까리해지니까 쌤이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자, 15번. 근데 마이크 왜 이러니? 들려? 자. 자, 15번입니다. 자, 고1 대상 등급 1등급 난이도로. 이건 별거 없고, 그냥 약간 그냥 아리까리하게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리까리 할 게 없어. 이것만 기억해줘. 우리가 도형의 이동은 X 문자 또는 Y 문자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해둬요. 이제 이 대입이란 용어만 딱 기억해줘. 그러면 절대 안 헷갈려. 애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입을 안 하고, 뭐,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뭐, 부호를 바꿔요. 이딴 소리 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이제. 대입. 요것만 좀 기억해둬요. 대입. 자, 15번 볼게요. 자, fx, y는 0이라는 애가 있어요. M형. 자, 얘의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겠냐? 원점에서 대칭 이동하면 X 문자에다가 마X, Y 문자에다가 마Y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겁니다, 이거. 자, 근데 얘가 누구라고 죽겠어? 이 양반 이름이 GX, Y는 0이라고 얘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 양반이랑 이 양반이 똑같대. 자, 그럼 뭐가 돼? GX, Y가 F, 마X, 마Y랑 똑같구나. 맞잖아. 이렇게 는 똑같고 0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겠지. 그렇지? 뭐 이런 느낌. 심플하게 생각해요. 복잡지 않아 전혀. 자, 다음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얘를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주어가 이겁니다. 이것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예요. 또 문제 잘못 읽어갖고 또 이걸 또 대칭 이동시키면 안 돼. 오케이? 자,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 y는 0. 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가 됩니까? fy, x는 0이 돼. 근데 이걸 뭐라 부르자고? hx, y라고 부르겠대. 부르면 지 마음이에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줘봐.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자, 그럼 hx, y는 fx, y, x. 됐죠? 그럼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자, 기억! 자, g-x, y는 이렇게 적혔잖아. 맞지? 자, 그러면 g-x, y는 어떻게 봅니까? x에다가 마x 대입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마x 대입하니까 마마 x가 돼서 풀 x가 되는 거예요. 맞지?
자, 다음에 y에다가 마y 대입했지? 그럼 여기다가 마y 대입하면 마마 y니까 풀 y가 되는 거야. 요거. 괜찮지? 자, 따라서 기억차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니은. 자, hy,x는 0은 자, 이렇게 적겠네. hy,x. 자, 그럼 hy,x를 볼게. hy,x가 누구야? x 문자에다가 y를 대입한 겁니다. 자, x 문자에다가 y를 대입하면 여기가 y가 됐겠네? 됐지? 자, 다음 y 문자에다가 x를 대입했지. 그러면 여기 y 문자에다가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 거예요. 얘도 fx, y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니은도 참이에요. 자, 다음 디귿. 디귿. 자, g-y, x. 자, g-y, x입니다. 자, 얘도 자, 이것도 하니? 여기 x 자리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자, x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니까 얘가 fy가 되네요. 그렇지? 다음에 y 문자에다가 마x를 대입하니까 여기도 y 문자에 마x 대입하는 거야. x가 된다. 됐지? 얘가 되네. 자, 그래서 얘가 fy, x 됩니다. 그렇지?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음 얘가 지금 보니까 hx, y가 맞네. 이거 좋겠잖아. 그렇지?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 모두 참. 요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문제에다가 딱 대입만 해. 알겠지? 다른 거 다 아무 신경 쓰지 말아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대입하면 땡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자, 출제율 3. 자, 난이도 4. 자, 난이도 4. 자, 다음에 이제 16번 갈게요. 16번. 자, 16번은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고 봤지? 아폴로니오스 원이란 겁니다. 아폴로니오스의 원이 좀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둬요. 아폴로니오스. 얘도 원래는 좌표 잡아서 하는 건데, 좌표 잡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아폴로니오스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 사람 이름이겠죠. 이제 아폴로니오스. 원. 자, 원입니다. 원. 자, PA 대 PB. 자, PA 대 PB가 2대1. PA, PB 2대1. 오케이? 참고로 얘들아, 이거 1대1이면 뭐가 되냐? 1대1? 1대1이면? 1대1이면 원 아닙니다. 1대1이면 수직 이등분선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알겠지? 1대1이면 수직 이등분선이고, 다르면 원이에요. 다르면. 자, PA 대 PB가 자, 2대1입니다. 자, 2대1이면 얘는 이제 어떤 놈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가 A. 원래는 이게 뭐 A 좌표, B 좌표 보니까 약간 이제 기울어져 있어. 근데 이제 정시산업잖아. 수평선은 그래요. 알겠지? 오케이? A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깍꿍이들 저기 잘 그리는데 막 좌표 그려갖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너무 에너지 소모가 심하니까 굳이 안 그려도 되면 하지 말아요. 알겠지? 괜히 에너지 소모 자, 심해집니다. 자. 자,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이 2대1을,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오케이. 내분점이라고 볼게요. 내분점. 내분점이니까, 2대1이 뭐냐면, 2대1.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K라고 할게요. 오케이? K 붙이는 거 대기 좋아하거든. K. 김씨라서. 자, 2K. 자, 이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외분점이 있어요. 외분점. 외분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밖에 있다는 거야. 밖에 있는데 얘도 2대1로 2대1 별거 없어. 2대1 이거야 이거 무조건. 오케이? 대가타지. 밖에 있는데 A, B 순서대로 2대1. 그렇지? 요거. 그렇지? 요걸 이제 외분점이라고 부른다. 외분점. 되게 간단해요. 개꿀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잖아. 얘가 2대1이니까 1대1이란 거 아니야. 얘가 2K고 K니까 얘가 3K 아닙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얘도 3K겠지 뭐. 됐지?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괜찮죠? 나쁘지 않지?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러면 도대체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요. 이렇게 원이 생긴대, 원이. 원 맞냐?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오스의 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게 뭐 좌표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 보니까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그렇지?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치? 넓이 구하려면 뭘 알면 돼? 반지름을 알면 되는데, 우린 지름을 알고 있어. 지름이 4K래, 이만큼이니까. 맞지? 오케이? 4K니까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은 2K네, 2K. 맞지? 2K. 자, 그러면 넓이는 얼마야? 4K 제곱파이겠지, 뭐. 그치? 이게 이제 넓이지. 맞지? 반지름 제곱파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알면 됩니까? 나는 이 K라는 놈만 알면 되는데 선분 AB 길이를 알고 있어. 선분 AB가 얼마죠? 3K야, 3K. 내가 그렇게 잡았으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A점하고 B점하고 또 좌표가 살아있어. A가 4,1, 자, 다음에 B가 7,45죠. 자, 7,45입니다. 자, 7,45. 자, 그럼 여기서 얼마야? 빼면 3이고요. 빼면 6이지. 그치? 3루토입니다, 3루토. 아까 쌤이 그랬잖아요. 3. 최대 공약수 3으로 약분시키고 나면 1, 2가 생기니까 요걸로 이제 피타추 하면, 그치? 루토, 3루토. 오케이? 자, 그래서 해보니까 3K가 3루토야.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럼 K 얼마입니까? 루트 5네. 맞지? K가 루트 5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죠? 정답은 28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좌표를 안 구하고 구하는 게 훨씬 계산이 깔끔해져요. 좌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단순하게 뭐 넓이 구하시오, 길이 구하시오, 뭐 높이 구하시오, 넓이 구하시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K로 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라요. 자, 얘는 출제율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높아. 아폴로니우스 이원.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다음 난이도. 자, 됐죠. 자, 하지만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쓰면 안 됩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술형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P를 X, Y로 잡아갖고, 알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노가다 하셔야 돼요, 혹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서술형 어쩔 수 없어. 자. 자, 다음에 우리 18번 갈게요, 18번. 자, 18번. 자, 18번. 우리 30분까지만 수업할게요, 이제. 30분까지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아주실 테니까, 쌤이 이제 수업을 안 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또 고득점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께 질문하시면 돼요. 자, 18번. 요것도 잘 나와요, 요런 거. 그치? 다리 건너는 문제. 그치? 이 다리 건너는 거 엄청 잘 나오거든. 자, 얘가 이제 누구냐면, A가 이제 3,4야. A가 3,4. A가 3,4. 자, 그리고 자, B가 0,3이네. 그치? 그래서 얘가 A가 B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이제 강이 있는 거야, 강이. 강이 있으니까, 강이 또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다리가 비스듬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 맞지? 다리가 똑바로 있잖아, 맞지? 다리 똑바로 있어요. 수직으로 있어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있는데, 그럼 요렇게 가야 된대, 이런 식으로. 그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이제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까? 제일 짧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꼭 나오니까 기억해둬요. 자, 이런 걸 거야. 자, 여기 점이 이제 P고, 여기 점이 이제 Q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뭘 뭐냐면, AP에다가 PQ를 더하셔갖고, 그 다음에, BQ를 더하셨는데 최소가 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얘가 1이라는 사실 알잖아. 1이라는 사실 아니까, 자, 얘는 그냥 1이라고 적을게.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선분 AP 더하기 선분 BQ는 더하기 1. 자, 여기까지 나온 거야. 이제 문제가 있어요. 좌표가 작은 말이 4개입니다. 이걸 못 풀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좌표, 여기 있는 애들 있지. 움직이는 점이죠. 움직이는 점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로 만들 방법이 있다. 그게 뭐지? 그게 바로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려. 밑으로 한 칸 내리고 이 Q점이랑 얘랑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점을 A'이라 부를게. 3,3. 한 칸 내렸으니까,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알겠나? AP랑 A'Q랑 같은 길이라는 거. 평행사변형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야. 바꾸면 뭐가 좋아? 바꾸면 문자가 하나 사라지냐? 땡큐 아니야? A'Q 더하기 BQ가 됩니다. Q. 땡큐지. 맞지? 이러면 이제 땡큐인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냥 A'에서 B까지 다이렉트선 쫙 끄면 이게 답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선분 A'B. 자, 그리고 원래 1이 있었어. 더하기 1이다. 자,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점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자, 점점 사이 거리. 자, 얘랑 거리 구하니까. 자, 요거 둘이 빼면 3이고, 요거 둘이 빼면 6이죠. 자, 이 최대 공약수 3 나누면 1, 2, 얘로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5. 3루트 플러스 1. 오케이? 자, 이렇게 자, 답 나옵니다. 자, 19번은 이거 대칭 문제니까 요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20번 문제 넘어가시고 20번도 비슷해요. 좌표 잡아가고 대칭도 하면 되니까 비슷한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나오는 문제가 우리 이제 집합에서 22번. 집합이 시험 범위가 아닌 학생은
그 뒤쪽에 있지. 고난도 문제 풀어야 이제. 고난도 문제 풀고 집합이 이제 시험 범위 학생들만 봐요. 알겠지? 몇 문제 안 되니까. 오케이. 자, 봅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거 되게 잘 나오거든.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 됐지? 얘가 이제 같더라. 얘가 이제 성립하는 전체 집합 C의 개수는 이거죠. 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역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곱의 법칙.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둬.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A, B를 한번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셔. 자, 얘가 이제 A입니다. 자, 얘가 이제 B입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공통 원소가 1, 3, 5네. 자, 됐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남아있는 게 2, 4시고요. 자, 여기는, 1, 3, 5니까 5, 1, 3, 뭐야? 1, 3, 7, 9, 7, 9. 7, 9. 자, 이게 남았지.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원소가 좀 10가지니까 1, 2, 3, 4, 5, 6, 7, 8. 그치? 10. 자, 이렇게 해서, 또 밖에 3개.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성해야 돼.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자, A랑 C랑 이제 합집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잘 봐. A는 B가 안 갖고 있는 2와 4를 갖고 있습니다. 2와 4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만약 C가 2와 4를 안 갖게 되면 B가 2와 4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겁니다. A만 갖고 있는 원소, 즉 A 차집합 B의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A 차집합 B의 원소는 반드시 C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요거. 오케이? 자, 됐죠? 자, 마찬가지야. B만 갖고 있는 원소, 즉 B 차집합 A 원소도 반드시 C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B는 7을 갖고 있잖아. 맞지? 근데 C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 2라고 얘가 뭐 1, 3이라고 할게 그냥. 자, 얘가 7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자, 그럼 얘가 이제 7, 9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여기 갖고 있는 이 7을 얘가 가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질 방법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이게 되잖아. 우리 집합에서 부분 집합 개수, 경우의 수는 이겁니다. 반드시 가진다, 반드시 가지면 안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럼 봐봐. 2는 뭐야? 반드시 가져야 되지. C 입장에서. 한 가지입니다. 경우수. 가진다, 안 가진다 입장인 거예요. 오케이? 4도 가져야 되지. 경우수 한 가지입니다. 7은 가져야 돼요. 경우수 한 가지입니다. 9도 가져야 돼요. 경우수 한 가지야. 그럼 1, 3, 5, 6, 8, 10은 네 맘대로야. 가지든 말든 상관없어. 그럼 뭐야? 경우수가 두 가지야. 둘둘둘둘둘 이렇게 나온다고. 둘둘둘. 자, 그래서 이 원소 10개를 모두 다 곱하면 1이 4번 곱해지고 2가 6번 곱해집니다. 그 정답은 64개입니다. 경우수예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다. 자, 그래서 얘는 자, 출제율이 매우 높아요. 출제율이 엄청 높습니다. 아주 잘 나온 문제 중 하나니까 꼭 기억해둬, 알겠지? 여기서 뭐 변종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면 나머지도 풀이법 똑같아요. 자, 자, 다음.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자, 23번. 반드시 나오는 거. 절대로 죽어도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그렇지. 최대값 최소값. 항상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거 꼭 나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 알 거야. NA 교비는 NA와 NB 중에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그때가 최대다. 뭐 이런 거 알죠, 맞지? 그리고 뭐 최소일 때는 합집합일 때가 전체 집합과 같을 때가 뭐 그때 최소다. 뭐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이제. 알 건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요 풀이법을 좀 추천합니다. 추천. 소술형일 때는 아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자, 얘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A 교집합 B가 몰라 X개. 모르니까 X를 합시다. 자, 지금 쌤이 X는 이제 원소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수. 알겠지? 개수를 벤 다이어그램 표현할게요. 자, 근데 A 집합이 뭐라 적혔냐면 A 집합을 그렇지, 요 속리산 할게요, 속리산. 속리산이 24개거든. 그럼 24-X인 거야. 맞지? 왜 둘이 합쳐서 24니까. 맞죠? 자, 그러면 B. 자, B는 자, 얘는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자, 북한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 둘이 합치면 얼마야? 20이니까 얘는 얼마지? 22-X. 자, 됐죠? 자, 얘가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군데를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전체 집합이지. 38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얼마야? X-8. 맞습니까? 그치? 이제 얘가 되지. 이러면 다 합쳐봐봐. 38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쌤이 적은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수란 말이야. 개수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따라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음 X-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2-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4-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수직선 표현해볼까?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크거나 같은데 24보다 작거나 같고 2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공통부분이 어디죠? 8부터 22까지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2개, 최소값은 8개입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제율. 자, 출제율 4. 다음에 난이도. 생각보다 쉽지. 잘 나온다, 이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24번, 25번 다 중요한데 일단 25번 풀어볼게요. 25번. 자, 마지막 25번 풀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25번 문제. 자, 얘는 이제 고1 1등급 대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좀 어렵다 이거. 울면 안 돼. 자, 여기 이제 뭐라 적혀있냐면 자,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전체 집합 20 이하. 자, 36 그리고 y는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20 이하라는 소리예요. 20 이하. 오케이? x도 20 이하의 쌤 너무 짚었다 야. 자, x도 자 20 이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x도 20 이하고 y도 20 이하다라는 거 알 거야. 맞지? 이거 당연하지, 맞지? 20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x라는 애는 여기 있어.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는데 y-k라는 애가 자, 여기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y는 알겠는데 y-k는 모르겠잖아. 그럼 y-k는 어떤 놈이냐? y-k는 20-k 이하입니다. 20-k.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가 1이면 19 이하. 선생님 웬만하면 안 넘어져. k가 1이면 19 이하. 뭐 k가 2면 18 이하. k가 3이면 17 이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자,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각보다. 일단 자, 숫자 x에다가 자, 지금 봐봐. y-k는 얘가 뭐 19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있지? k는 자연수니까 맞지? 19 이하까지 가능하니까 둘이 곱해서 36이 되는 숫자를 다 적어볼게. 그냥 약수 적으면 돼. 약수. 오케이? 자, 근데 얘가 1일 때 36 이건 안 되지. x가 36을 못 가져요. 20까지가 최고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얘가 2 18. 그치?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3 12.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여기 갈라갖고, 여기 숫자 좀 따로따로 적고 있는 거예요. 4, 9. 맞지? 6, 9, 4, 12, 3, 18, 2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다 적었다. 자, 그러면, 자,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K가 예를 들어서 막 1이야. K가 1이면, 이 y-k라는 양반이 19 이하를 가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이걸. 이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이 x라는 양반이 이걸 다 가질 수가 있다고. 오케이? 따라서 k가 1일 때는 이 ak, a1이겠죠. 이 a1이라는 집합, 이 k가 1이잖아. 맞지? a1이라는 집합은 어떤 놈이냐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다. 18, 12. 예시를 든 겁니다. 그치?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진 않아요. 4, 3, 2. 뭐 요걸 다 가진다. 이 소리야, 이 소리.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근데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k가 2면 어떡하냐? k가 2면 얘는 18 이하를 가지잖아. 이게 다 가지잖아, 그럼 또. 다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A2랑 A1이랑 똑같네. 뭐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됐지? 자, 근데 봐봐. K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 K가 3. 다 적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K가 3이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17 이하지. 17 이하니까 이걸 못 가지는 거야. 맞지? 17 이하잖아. 이게 17 이하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까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이건 눈치챘잖아.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못 쓰는 원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점점 줄어가는 거야. 자, 근데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뭐라 적겠어? 문제 이렇게 적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이 다 합쳐서 45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갑자기 뭐 이거 사라졌다, 이게 아니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위에서부터 45를 만들어내면 돼. 봐봐. 18, 12, 9, 6 빈고지. 이만큼이 45인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까지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 이 y-k라는 애 있지? 얘
이 y-k라는 애가 이러면 되잖아. 자, 여기까지가 딱 45니까, 맞지? 6까지는 가져야 되겠지. 그렇지? 6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자, 6까지. 그러니까 이 y-k에서 이 최소값 20-k라고 했어요. 자, 6까지는 가져야 돼요. 근데 9는 어떻게 돼? 9는 가지면 안 되지. 그렇지? 자, 9는 가지면 안 되니까 9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20을 빼버리면 마 14, 마 k, 마 11. 자, 이제 뒤집어 버릴게. 뒤집어 버리면 14, k, 1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 45를 만들 수 있는 k는 12, 13, 14였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최대값이 누굽니까? 14네요. 그치? 정답 14입니다. 자, 얘는 출제율이 매우 높아요. 굉장히 잘 나온다, 그치? 요런 방식이 되게 잘 나와. 자, 출제율. 자, 난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쌤이 지금 이렇게 적듯이 이렇게 정돈해서 딱 보면 되게 쉽거든? 근데 막 이건 막 첫 번째 K는 1일 때, 2일 때 막 이렇게 적잖아요. 우주로 갑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돈해서 풀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모품 문제라든지 고난도 문제들은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테니까 손들면 알려주실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